하자. 성분은 되게 쉬워. 한 숙소 앞에 이어서. 빨리 해볼게. 빠지는 네, 모든 벡터를 어디다 놓고도 하자고? 원점 좌표 평면 위에 놓고. 그럼 그때 시점은 항상 원점 원점이다. 그때 평면의 축은 두 개니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일자리인 단위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위 벡터를 2라고 쓰고 그 EX 벡터는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말해. 크기가 일자리. 그러니까 좌표로는 얼마야? 1,0.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0,1. 이걸 베이시스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행렬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의 단위 행렬이거든. 의미가 있어 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까 했듯이 다시 한번 평면 위에 어떤 임의의 점 하나가 있다면 이젠 저 점은 점의 이름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서 의미를 갖는 거지. 네. 그럼 크기부터 하자. 그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였잖아. 좌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거니까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그 OA 벡터에 적당한 실수배를 하겠다. 그 말은 A1, A2의 성분에도 실수배를 한다는 소리니까 그 실수배의 계산은 각각의 모든 성분에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 당연하겠지?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A 벡터는 A1, A2라고 하고 B 벡터의 성분은 B1, B2라고 하면 그럼 덧셈, 뺄셈까지는 해야 되잖아. 실수배는 위에 표현했으니까. 그럼 두 벡터에 대한 덧셈은 A1, A2랑 B1, B2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덧셈의 연산은 같은 성분끼리 하는 거야.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래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로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뺄셈도 같은 성분끼리 X끼리 빼고 Y끼리 뺀다. 확인을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고 B 벡터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A 벡터는 성분으로는 얼마야? 다시 A는 몇 컴마 몇에 있어? 1,2. 그 말은 이 벡터의 성분이 1,2다. 이 얘기라고. B의 좌표는 3,1에 있으니까 OB 벡터의 성분이 3,1인 거야. 그럼 기하적으로 덧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라. 그럼 어떻게 해? 제4의 꼭지점을 찍어서 얘를 가리키는 게 두 벡터의 합인 거지. 네.
비하적으로 계산해보면 그걸 성분으로 계산해봐도 그럼 이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4,3을. 그러니까 결국 두 벡터의 덧셈은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한 4,3이 맞는 거지. 간단하지? 빼기는. 그럼 a 빼기 b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의 차는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한 건데 순서가 방향이 중요하니까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니까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이 초록색 벡터가 두 벡터의 차라고. 이해되냐? 그럼 둘이 빼면 뭔데? 성분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1 빼기 3 2, 마이너스 2,1이지. 아이씨, 얘네 둘이 빼면 마이너스 2랑 1이라고. 아, 네. 그럼 마이너스 2,1을 나타내는 벡터가 이 초록색 벡터야. 맞아? 네. 맞아? 맞냐고? 네. 맞잖아. 모든 벡터의 성분으로의 표현은 시점이 어디라고? 원점. 원점이라고. 그럼 이 새끼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원점에다가 붙이면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간 거니까 몇 컴마 몇이 맞아? 이제 마이너스 2,1이 맞아. 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성분으로 계산하는 연산이 훨씬 편하고 쉽다. 네. 중에 방향 코사인은 안 할 거고 예제도 그냥 교재 있는 거로 할 거니까 그러면 끝. 주인. 그냥 풀어보자. 풀면서 얘기할게. 그럼 이제 오늘 내적까지는 할 수 있겠어. 내적이 조금 어려운데. 내적까지 하면 벡터 한 80%, 80%? 85% 끝난 거야. 생략 이지랄. 62. 이게 꼭 입술 주둥이를 그렇게 해야 돼? 어디 있는데? 시원하게 한 대 쳐버리고 싶다. 아니, 지책이 어디 있는지 펴본 적도 없는 거지. 아, 저거 진짜, 씨. 아, 진짜 하여튼 막내가 문제야. 우리 집도 그렇고. 뭐 했는데요? 막내가 꼴통이야, 막내. 말 더럽게 안 듣고. 야, 두 벡터가 서로 같대. 뭔 소리야? 성분이 같아요. 성분이 똑같다. x끼리 똑같고 y끼리 똑같다. 그럼 M은 1. 오, 64. AB 벡터가 A, B래. 예. 근데 모든 성분으로 하는 계산은 시점을 어디로 할 거라고? 원점. 로 할 거니까. 그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B와 A에 뭐가 필요해? 표. 좌표가 필요해. 근데 이등변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일단 B는 좌표가 반띵하면 얘는 3이고 1대1에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고 얘는 2루트 3이야? 그럼 B 벡터의 성분은 2루트 3,0인 거고 그럼 A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요 OA를 동경으로 생각하고 X축 양의 방향 시초선에서 몇 도 돌아간 거야? 120도 돌아간 알코사인, 알사인 삼각함수 정의로도 표현이 가능하지.
모르지? 그냥 길이로 해. 이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3. 그럼 수선해발 내려도 넌 1대2 대 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야? 루트 3. 그럼 높이가 3이야. 그럼 좌표로는 얼마야?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3이다. 그래서 빼래. 빼면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뭐분의 뭐? B분의 A. 얘분의 얘. 답은 마이너스 루트 3. 66. 쟤는 중딩이고. 일단 X벡터는 뭐야? 넘어가고 넘어오고 나누면 X벡터는 2분의 3a 더하기 3A 빼기 2B. 오케이? 갖다 넣어본다. 일단 2분의 1배 해주고 0,1의 3배, 1,1의 2배, 걔네 둘이 빼라. 이 얘기지? 그럼 0 빼기 2니까 0 마이너스 2 컴마 3 빼기 2니까 1 1. 이게 X벡터야. 얘랑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는 방향이 같다는 소리는 무슨 배 관계라고? 실수배 실수배 관계라고. 근데 크기가 얼마가 되라고? 1 단위 벡터니까 1 되라고. 일단 방향을 보니까 마이너스 2,1의 비율로 어차피 실수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k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차피 실수배와 다시 할 거잖아. 크기를 1로 바꿀 거니까. 그럼 이 새끼의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1 1이 되도록. 그럼 그 크기는 루트 제곱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5k 제곱이 1이 되라. 오케이? 그러니까 k 제곱이 얼마야? 루트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k가 루트 5분의 1. 풀마 중에 마이너스 이 부호 그대로 따라가야지. 방향이 같으라고 했지. 반대 방향은 아니니까. 그럼 5번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70. 잘 들어봐. 두 가지로 풀어볼게. 왜냐고? 어? 왜? X축 위에 있는 점 P는 성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X, 0이라고 하지. 이거를 P벡터의 성분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PA 다시 한번 쓰자. PA 더하기 2PB를 우리 시점을 다 어디로 둘 거니까? 원점 원점으로 둘 거니까. 그럼 OA는 그냥 스몰 a라고 할게. 스몰 a 빼기 스몰 p 더하기 2배 B벡터 마이너스 P벡터 성분으로. 그럼 A에서 P 뺀 건 뭐야? 얘에서 얘를 빼. 1 빼기 X, 1 2배. B에서도 P를 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능? 네. 그럼 정리하면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1 마이너스 1, 컴마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야. 괜찮지? 그래서 얘의 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이 새끼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제곱 그럼 마이너스는 떼고 제곱해도 되니까 더하기 9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미 완전 제곱식의 표준형으로 잘 써져 있는 거지. 그러면 3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최소값 9의 루트니까 답이 3인 거야. 어, 이차함수 최소값 이해되지? 이건 성분으로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풀이. 더하면 나누라고.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눠? 다시 3배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려볼게. 여기 1,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X축 위에 있는 그 한 점 P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위치 벡터? A에서 B 쪽으로 2대1, A에서 B 쪽으로 2대1인 요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지. 그 P가 어디에 있다고? X축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 중에 크기가 뭐한 거? 큰 거. 어?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럼 X축 위에 한 점에서 얘네들을 가리킬 때 제일 작은 건 어느 순간이야? 수직일 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 P가 여기에 오면 최소가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만데? 모르죠. 아니 찾으라고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가위표로 곱해서 더하면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4,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게 이 말이잖아.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 길이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아 길이니까 크기 1 거기다 우리 몇 배 해야 되니까? 3배 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3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여유가 있네. 안쪽 수업해 그냥 빨리 하고. 굳이 왜? 아니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듣는데. 빨리 그냥 가로 세로가 몇 대면? 내일. 아, 좀, 저 뭐지, 저? 아니, 좀 읽고, 3대2. 그때,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그때 BD 벡터를 BM과 BN의 실수배합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이 벡터를 기준으로 하자. 이 초록색 BM이랑 BN을 기준으로 얘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직각을 이루는 기본 벡터 두 개로 MN을 표현하고 다시 얘를 표현해서 BD로 바꿔주면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A라고 쓰면 안 돼. A가 있으니까. X 벡터, Y 벡터라고 하자. 그럼 BM 벡터는 뭐야?
요 bn 벡터는 x 더하기 Y 2분의 y.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네. 그다음 bn 벡터는 얘도 그냥 옆으로 위로 가면 되지. 2분의 1x 더하기 y. 그럼 bd 벡터는 그냥 x 더하기 y인 거고. 그지? 괜찮아? 그래서 bm 벡터 여기다는 몇 배를 하고 a 배를 하고 여기다가는 b 배를 해서 얘 같아지게 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연방 x의 벡터의 개수는 a 더하기 2분의 1b고 그게 얼마야? 그게 1이고 b 벡터의 개수 아니 y 벡터의 개수는 2분의 1 a 더하기 b. 이것도 벡터를 왜 붙여? 2분의 1 a 더하기 b는 얘도 1이네. 오케이? 그럼 위에 거에다가 2배 하면 2a 더하기 b는 2니까 왜요? 둘이 빼면 2분의 3a가 1이야. 그러니까 a는 3분의 2고 그러면 b도 3분의 2네. 오, 이게 끝이네. 2분의 4 그러면 3대 2는 왜 준 거야? 가로 세로 3대 2는 왜 준 거야? 알 수가 없네. 그 다음 활용 노트. 왜? 중요해 시험에 나온다고. 아니 그러면 씨 밥은 뭐하러 처먹어? 어차피 또 배고플 건데. 어? 맛있다. 활용 p 벡터는 n배 a 벡터 더하기 n배 b 벡터 에서 첫 번째 mn의 관계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서 관계식이 있으면 뭐라고? 내분점 외분점이고 관계식이 없으면 1차 결합 평면 위의 모든 점을 다 가리키는 벡터들이었고 기억나? 네. 그래서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항상 합을 얼마가 되게 만든다? 합이 항상 1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씩만 할게. 한 네. 3, 4개씩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할게.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 이 정도가 B 벡터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P 벡터는 n배 A 벡터 더하기 n배 B 벡터인데 조건을 주는 거지. 관계식으로 예를 들어서 2m 더하기 3m은 뭐 2다. 이렇게. 그리고 m은 양수, n도 양수다. 이렇게. mn의 개수는 바뀔 수 있고 는 상수 우변에 있는 너도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린 일단 합을 얼마로 넣는다고? 1로. 그럼 얼마로 나눠줘야 돼? 합을 1로 둬야 되니까 2로 나눠야지. 그럼 m 더하기 2분의 3n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 m은 그대로 m이랑 똑같으니까 이건 바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m배 a 벡터는 그대로 둘 건데 b 벡터는 n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3n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2분의 3n으로 바꾸면 얘는 몇 분의 b로 바뀌어야 돼? 3분의 2b 벡터로 바뀌어야지. 그래야 원래랑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랑 똑같은 이 식을 굳이 이렇게 바꾼 거야. 왜? 합이 1이 되게 하려고. 그럼 m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n도 양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너네들의 합은 얼마가 됐으니까? 1이 됐으니까 내가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1-t라고 하면 되지.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t는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거니까 t는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야? 0과 1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무슨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내분점을 모은 거라고. 그럼 그 자체는 결국 3분이라 그랬지. 대신에 누구와 누구의 종점을 연결한 거야? A 벡터는 그대로니까 A 벡터의 종점. 얘는 맞는데 얘는 B 벡터가 아니라 3분의 2 벡터로 줄였으니까 이걸 3등분을 해서 중에 3분의 2만큼 3분의 2B 벡터는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요 선분 위에 모든 점을 다 가리킬 수 있다. 누가? 이 P 벡터의 종점이. 뭐 때문에? P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뭘 뜻하는 거니까? 내분점을 뜻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MN의 조건이 없이 모든 실수 전체야. 그럼 이제 뭘 나타내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전체를 나타내는 거지. 그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내분점으로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 A 벡터, B 벡터 크기 주고 사이에 각도도 주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계산을 생략하고 어쨌든 관계식이 있으면 얼마로 둔다? 1로 둔다. 1로. 오케이? 이게 관계식이 있을 때고 그럼 관계식이 없을 때. 아, 관계식이 없을 때 다시. 관계식이 있으면 합이 1이 되도록 해서 삼각형의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표현해주면 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계식이 없을 때는 평행사변형으로 풀어준다. 마찬가지로 P 벡터가 M배 A 벡터, N배 B 벡터이고 관계식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범위를 줘. 예를 들어서 M은 1부터 2까지, N은 1부터 3까지라고 하자.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야. 그럼 얘는 A 벡터, 얘는 B 벡터라고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 이거 이제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변하는 거야. 관찰을 잘 해줘야 되는데. M을 1로 고정시켜 놓고 한번 해볼게. M은 1이야. 그럼 M이 1이란 소리는 A 벡터의 실수배가 1이니까 그냥 끝점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때 B 벡터의 실수배로 N은 1부터 3까지래. 그럼 N이 1일 땐 어디야? 여기지. 잘 들어. 그럼 그때 둘이 더하면 어디야?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지. 합벡터는 얘를 가리키겠지. 그럼 N이 2면. 이건 내가 N 1일 때고 N이 2면 B 벡터가 몇 배로 늘어야 돼? 왜? 2배로 늘어.
근데 m은 1로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랑 더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가리키겠네. 그러면 n이 1부터 2까지 연속적으로 쭉 움직인다고 쳐봐. 그럼 B 벡터의 종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당겨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합 벡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리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걸 n을 몇 배까지 늘려? 3배까지 늘려서 여기까지 올리면? 그럼 합 벡터의 종점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리키겠다. m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 말 이해되지? 그러면 뭐 다 했어. m이 2면. 근데 A 벡터도 몇 배로 늘려야 돼? 2배로 늘려. 그럼 여기를 가리켜. 그때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3까지 실수배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늘려. 그럼 그때 합 벡터는 종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겠지 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m이 2일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m이 1일 때, 여기는 m이 2일 때. 그리고 그 n은 지금 1부터 3까지를 다 늘려서 확인한 거고. 근데 그런 m도 1과 2 사이에서 모든 실수 전체를 다 가리켜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럼 얘가 m이 1일 때고 얘가 m이 2일 때야. 그럼 그 사이에 1.1배, 1.2배 연속적으로 쭉 늘려서 1부터 3까지 실수배로 변하는 B벡터의 합벡터와 쭉 더하면 이 선분이 옆으로 쭉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냐? 네. 그럼 P벡터의 종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 전체를 다 가리킨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넓이를 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n을 0부터 3까지로 바꾸면 B는 0, 0배는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더 밑으로 내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새끼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 칠해지겠지. 이게 되겠지? 관계식이 없으면 평사, 관계식이 있으면 삼각형의 내분자 외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276번 해봐.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배웠어요. 저거 안 배웠어요. 기본적인 것만. 근데 뭐 이렇게 프린트 주는 건 없어? 교과서만 아직 없어? 그래, 시험은 교과서만 하면 돼. 그리고 막 모르겠어. 너 발전 문제 같은 거 안 해? 사문제도 응. 여기 어려운 데 많이 해요. 근데 교과서에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맞춰서 기분이 좀 좋아지게 하자. 3시간까지. 야, 너네 대학교 가면 어차피 해야 돼. 그 전에 내가 못 그 전에 반박을 못 하겠네. 쟤는 관계식이 없지? 네. A, B 벡터는 너고 A, C 벡터는 넌데 둘 다 0부터 1까지 둘 다 1일 때가 어디야? 둘 다 1일 때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 그때 M은 1로 고정시켜 놓고 N을 0부터 1까지 얘를 바닥부터 자기 자신 1까지 쭉 이렇게 옮긴다고 치면 여기부터 1까지 다 가리키겠지. 네, 그런 N도 0과 1,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쭉. 그러면 이 새끼를 쭉 당겨. 그럼 결국 이 평사의 전체 넓이. 그냥 이 정삼각형의 넓이의 2배. 예. 오케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3. 2분의 3 알죠? 아니 정삼각형의 R은 뭐야? 반지름. 이거 길이 A. 4분의 루트 3a 제곱 넓이
저 새끼 진짜. 뭐라고요? 4분의 3. 4분의 루트 3a 제곱. 4분의 루트 3a 제곱. 해봐, 이거 방금 한 거네. 좀 다른가? 네. 좀 다르네. 이거 관계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 있는 거네, 그지? m 더하기 n에 대한 관계식을 줬잖아. 이건 평사가 아니라 매분점으로 해야지. 일단 a 벡터, b 벡터 둘 다 크기는 4인데 벌어진 각은 45도고. 일단 m도 양수고 n도 양수다. 이건 뭘 준 거라고? 내분을 준 거고. m 더하기 n이 0부터 3까지래. 1일 때부터 해볼까? m 더하기 n이 1이래. 그럼 어디를 가리킨다고? 두 점을 연결한 선분, 내분점. 맞지? 이 말 이해하지? 진짜? 이거 이해하냐고, 이제. m 더하기 n이 1일 때. 그럼 얘가 t배 1-t배라고 내분점이라고. 그럼 n 더하기 n이 2일 때도 해보자. 우린 합을 얼마로 둬야 된다고? 1. 1로. 그럼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n, 1이야. 그러면 n배 5의 벡터가 아니라 2분의 1n배로 해줘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는 2배 a 벡터를 해줘야지. 같아지려면. 그럼 여기도 2분의 1n이니까 nb 벡터로 되려면 여긴 2배 b 벡터로 바꿔야지. 그치? 그리고 얘도 양수, 합은 1로 일정하니까 네가 t면 넌 1-t야. 그러니까 내분점들을 쭉 모아놓은 선분이야. 대신 a 벡터, b 벡터가 아니라 2a 벡터, 2b 벡터. 그러면 2배로 늘리고 2배로 늘려서 내분점이니까 요 선분, 요거를 말하고 있다고. 이게 되냐? 그럼 m 더하기 n이 1과 2 사이에 예를 들어 m 더하기 n이 1.5면 그럼 1.5배만큼 늘린 선분을 연결한 얘가 되겠지. 그렇게 1부터 2까지 연속적으로 모든 실수 전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선들이 쭉 쌓이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결국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하라는 소리는 바닥부터 끝부터 몇 배로 늘린 것까지? 몇 배까지 늘린 거? 3배까지로 늘린 이 삼각형 전체 넓이를 다 구하는 거다. 만약에 1부터 3까지면 그냥 그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니까 얘가 4고 얘가 4야.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12. 12. 그럼 삼각형의 넓이 두 변각 끼인각을 하니까 2분의 1 a 닫아.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얘 넓이 공식이지? 두 변각 끼인각을 할 때. 오케이? 이제 할 거야. 야, 그래도 지금 내가 하려는 거에 한 60%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많이 빼고 하고 있다고. 일단 벡터는 내적이 제일 중요하긴 해. 점. 어? 점. 뭐래, 저 새끼가. 점. 어? 점. 점. 외적 기호. 점. 어. 일단 내적의 기하적인 정의부터. 네, 벡터의 기하적인 연산 내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두 벡터는 시점이 일치가 돼야 된다. 반드시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벡터가 있는 거야.
하나는 A 벡터, 하나는 B 벡터. 그리고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는 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도 필요해. 그럼 세타의 범위는 0부터 1. 파이까지. 일치부터 반대 방향 한 직선까지. 오케이? 0과 180도 사이에서. 그때 내적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로 A 곱하기 B를 뜻하는 건데, 곱하기라는 기호도 두 가지가 있잖아. 점도 있고, X 곱하기 표시도 있고. 구분을 해서 점을 우린 내적이라고 할 거고, 곱하기로 표현한 얘를 외적이라고 할 거야. 나 쓰다. 이렇게 쓰면 내적이라고 하고, 이너 프로덕트라 그래. 그리고 얘를 외적이라고 해.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보통 벡터의 연산의 결과는 대부분 그 결과 또한 벡터잖아, 그지? 벡터끼리 더해도 벡터고, 벡터끼리 빼도 벡터고, 실수배를 해도 벡터인데, 벡터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특이하지, 스칼라, 상수가 된다고. 근데 외적이라는 연산을 하면 그 결과 또한 벡터이긴 한데, 그 밑에 있는 외적은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야.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개념 1번. 내적의 결과는 항상 보다 상수다, 스칼라다. 그럼 그 내적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정의부터 써보면, A 내적 B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해. 이게 내적의 정의야. 내적의 정의 첫 번째.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저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계산을 할 수 있겠지. 크기 코사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당구공이 하나가 있어. 당구공 두 개가 있어. 를 정확하게 100%로 맞게 얘를 이렇게 탁 쳐. 그러면 이 공은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럼 얼마만큼 흘러간다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준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3만큼의 힘으로 딱 쳤다. 그러면 딱 3만큼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당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 예를 들어 10만큼의 힘으로 내가 얘를 딱 친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0의 힘으로 내가 쳤다 그러면 얘는 온전히 10의 힘으로 굴러가? 아니지. 약간 10보다 좀 작아지는 힘의 크기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냐? 내 말 이해돼? 네. 벡터 내적의 정의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정사형 시키는 거야. 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을 해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당구공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는 물체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곱하면, 예를 들어 이걸 A 벡터, B 벡터라고 했으니까 A 벡터는 B 벡터의 영향을 받지. 하나요. 아니, 받는다고. 진짜.
그러니까 A 벡터는 이쪽으로 봐봐. B 벡터 방향으로 공을 쳤어. 근데 비스듬하게 맞은 거잖아. 그래서 A 벡터는 이쪽으로 좀 더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원래 A 벡터가 가려는 힘의 크기가 화살표의 방향,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A 벡터가. 근데 이만큼의 힘을 갖는 비껴치는, 비스듬하게 치는 B 벡터가 이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 B 벡터가 A 벡터 힘에 작용을 하잖아. 네. 그럼 얘가 좀 더 옆으로 갈 거 아니야. 네. 내 말 이해가 되냐고. 그러면 A 벡터는 B 벡터로부터 얼마만큼의 힘의 크기를 더 받아서 옆으로 갈 건데 그걸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고? 이 B 벡터를 밑으로 뭐 하라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라고. 그래서 원래 B 벡터의 힘의 크기는 이만큼이지만 A 벡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선의 발을 내린 요만큼의 길이로 힘의 크기가 좀 줄어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원래 A 벡터가 갖고 있는 힘의 크기와 저걸 더해요. 수선의 발로 내려진 B 벡터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네 둘을 서로 곱하겠다고. 그게 이 말이잖아. 그게 이 말이잖아. B 벡터의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지. 에다가 코사인 세타벨을 곱하면 결국 누구야?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밑변의 길이에다가 A 벡터의 크기, 원래 길이를 곱한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려진 길이와 원래 있던 벡터의 그 두 길이의 곱이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다. 이해했냐? 네. 그러면 B 벡터도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A 벡터가 B 벡터에 또 영향을 주잖아. 그럼 얼마만큼의 힘에 영향을 줄 건데? 그럼 또 A 벡터를 뭐 해본다고? 또 수직에 수선의 발을 내. 수직의 발이 아니라. 아, 나 진짜, 씨.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이 내려진 요 길이와 원래 있던 그 벡터의 길이 이 둘을 곱한 게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동사 0이야, 0. 이거 나중에 공간도형 할 때 얘기할 거야. 발을 정자, 쏠 사자, 그림자 영자. 그러니까 바닥에 수직으로 빛을 입사했을 때 생긴 그 그림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수선의 발을 내려진 그 길이와 길이의 곱으로 내적을 정의한다고. 나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표현도 이렇게도 많이 할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고 길이와 길이를 곱한다. 됐죠? 여기까지?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 그럼 넘어와서 아깝기 2번, 3번. 그럼 내적의 결과는 항상 스칼라 상수긴 한데 그럼 그 내적의 결과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그 부호는 누가 결정하니? 그 벡터의 크기는 반드시 뭐야? 양수. 양수잖아. 그럼 코사인이 그러면 그 내적의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 부호를? 각이 결정한다. 네, 두 벡터가 이루는, 직선이 이루는 각의 범위는 0부터 180까지니까 코사인들을 그려보면 이쁘게도 무슨 함수가 돼? 0부터 파이까지? 1대1 함수가 돼서 예각이면 양수지만 중각이면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적의 결과가 스칼라 상수인데 만약에 양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인 거야? 각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두 벡터를 내적을 했더니 만약에 음수야. 그 말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중각이란 얘기지.
얘? 그럼 얘각일 때 수선의 발로 내려진 내적의 정의는 해봤으니까 둔각일 때도 잠깐 해보면 한 벡터와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이 90도를 넘어가 둔각이 된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릴 때는 내리긴 내릴 건데 이제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연장선 쪽에 내려지겠지. 그래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내려진 선분의 길이와 원래 있던 그 벡터의 길이 얘네들의 길이를 곱해서 표현을 하긴 할 건데 반대 방향으로 내려진 길이에는 앞에 뭘 좀 붙여야 되겠다? 마이너스를 좀 붙여야 되겠다. 자, 그러면 결국 뒤에 가서 활용 문제 풀 때 어려운 건 이제 내적의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이런 거거든. 그럼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건 값도 있지만 그 벡터의 크기의 변화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쳐봐. 내적의 결과가 최소값이야.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둔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길어지면 좋은 거야, 짧아지면 좋은 거야? 길어질수록 좋은 거지. 그래야 길이 곱했을 때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커질 거 아니야. 내 말이 해되니?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가장 길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어딘지를 기하적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도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풀면서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면 그 중간에 뭐일 수도 있는 거야? 0일 수도 있지. 그럼 내적을 했더니 0이다. 코사인이 좀 더 중요한 표현이니까. 내적의 결과가 0이라는 소리는 두 벡터는 서로 뭘 이루고 있다? 수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는 좀 바로 외웠으면 좋겠어. 직각삼각형은 좋은 거니까. 중에서 세 개를 다 하자. 어? 시간이 없어요. 빡 길었어요. 닥쳐. 아, 40분이네? 진짜 없어요. 너무 늦은 달렸나 봐요. 직각삼각형에 있는 두 변을 서로 내적을 해볼 건데 두 번째 정의가 뭐였다고?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둘이 내적했을 때 빗변 A 벡터를 B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온전히 딱 자기 자신까지 떨어지지. 그럼 그 길이의 곱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정의가 뭐라고?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배를 곱해주면 그게 B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게 제곱이 된 거야. 그지? 이해하지? 네. 응. 그다음에 시점은 일치된 상태로 내적을 할 거니까 만약에 빗변과 높이로도 해볼까?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내적을 해보겠다. 그럼 세타가 여기가 되는 거고. 얘도 A랑 B랑 내적을 해보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B를 A로 내려, A를 B로 내려. 얘를 A로 내려. A를 B로 내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딱 여기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이제 온전히 B 벡터 자기 자신이 되잖아. 제곱. 이 결과도 B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다른 변을 내적하잖아. 시점이 일치된 상태로. 그럼 항상 뭐가 된다고? 다른 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고. 당연한 거지. 그럼 수직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벡터랑 대적을 한다고 쳐봐. 이건 시점이 일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래도 계산할 수 있지. 둘은 서로 뭐니까. 수직이니까. 시점이 일치되건 말건 내적의 결과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0인 거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점이니까. 오케이? 이해되냐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을 했어. 그럼 결과가 뭐야? 이거 제곱이지. 이해되지? 그럼 밑에 있는 이 벡터와 이 노란색 말고 노란색보다 화살표가 더 길어지고 각도도 더 커졌어. 그래도 얘랑 내적하면 뭐야? 이거 제곱이지. 그럼 여기 위에 어디를 가리키든 그 모든 벡터는 내적의 결과가 지금 다 뭐 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그지? 이거의 제곱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지? 아,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 대수적인 연산. 좀 잘 받아들여 어려운 거 아니니까. A 벡터랑 내적을 하면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정의가 뭐야?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벡터는 서로 일치하는 자기 자신이니까 각 세타가 몇 도야? 0. 0도야. 그럼 코사인 0은 1. 1이야. 그러면 크기 곱하기 크기만 남으니까 제곱. 그럼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곱하기 개념이 맞는 거야. A 곱하기 A는 당연히 A 제곱이지. 단 제곱을 붙일 때는 꼭 뭘 붙이고 제곱을 붙여라? 절대값을 붙이고 제곱을 붙인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B 벡터랑 A 더하기 B 벡터를 내적을 한다고 쳐봐. 두 개를 더해도 벡터지, 그지? A 벡터, B 벡터를 더하면 그것도 새로운 벡터야. 그럼 얘네 둘끼리 서로 내적을 하래. 그럼 얘도 제곱이잖아. 바로는 묶어서 하나로 치면 되니까. 그럼 결국 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고? 절대값 붙이고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벡터의 연산의 내적의 결과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방금 쓴 거 이거 전개해봐. 다항식 전개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A 벡터랑 A 벡터의 곱이니까 A 제곱. 제곱이지. 대신에 제곱을 쓸 때는 반드시 뭘 붙이라고?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 A 제곱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 교환 법칙 무시해서 A 벡터, B 벡터 내적 그 다음 B 벡터, A 벡터 내적 그리고 B 곱하기 B니까 B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A 내적 B나 B 내적 A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있지. 정의를 생각해봐. 정의가 뭔데?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A, B가 이루는 거나 BA가 결국 그게 그거잖아.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쓸 거야? 2 A 내적 B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됐어? 되겠냐고?
그럼 A 내적 B 내적 C 이런 계산은 왜 없어? 좀 따로따로 해요. 어? 따로따로 해요. 뭘? 아니 이런 계산은 없어. 그럼 A 내적 B는 뭐야?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항상 뭐라고? 상수야. 그럼 상수와 벡터랑 내적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아니 상수와 벡터를 내적을 하는 건 없지. 내적은 벡터끼리 하는 거라고.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고. 4개는 아니 4개고 3개고 지랄이고 가네. 4개는 2개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내적 상수끼리 내적은 없어. 근데 실습에 대한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럼 내적의 결과 또한 실습의 그러니까 상수니까 뭔가 또 다른 n배가 된 상수가 되는 거지. 근데 상수와 벡터의 내적의 이런 연산은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야 더하면 뭐하라 그랬다고? 나눠. 나누라고. 어디에서 사용한 거야? 내분점, 외분점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내적의 계산에 연산을 하다 보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또는 절대값이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우린 뭘 붙이라고? 절대값을 붙일 거야. 그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 식은 99.9% 아니 100%다 뭐 하라는 얘기야? 다 제곱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벡터랑 B 벡터의 차의 크기가 3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린 이걸 뭐 한다고? 양변 제곱한다고. 이렇게. 그럼 좌변은 제곱하면 뭐가 돼? A 벡터의 크기 제곱 마이너스 2배 A 내적 B 그리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9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도 주어져 있으면 그거로부터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A 내적 B를 구할 수 있어. 그럼 A의 크기도 있고 B의 크기도 있고 내적을 구했으면 그럼 결국 마지막에 두 벡터가 이루는 모두 구할 수 있다? 각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제곱을 해준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죠. 아까 그 했던 거 있지.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찾아가는 거 하면서. 아까 어떻게 했어? 뭔가 하나를 넘기고 더했으니까 나누고 뭐 이렇게 했잖아. 같은 식으로 비슷하게 푸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 A 더하기 B를 넘겨서 마이너스 C라고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그럼 둘은 서로 어쨌든 무한 벡터니까 같은 벡터니까 그럼 둘은 크기도 같겠지? 그럼 같으니까 뭐 해도 되겠다고? 제곱을 해도 되겠지?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의 크기가 있다고 치면 이 상태로 제곱하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뭘 구할 수 있다고? 각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B 벡터와 C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넘어가야 돼? 그럼 A가 넘어가고 절대값 붙이고 제곱시켜주면 B내적 C가 생기니까 BC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 앞에만 몇 개 풀고 마무리할게. 내적 79 정삼각형에서 A, B와 BC를 내적해라. 곱하기 이 상태로는 내적을 할 수가 없다고. 내적의 기본은 뭐라고? C점일치라고. 그럼 BC 벡터를 위로 올릴게 이렇게.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 120도. 그래서 정의대로 한다면 크기 곱하기 크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 거야. 이해되지?
이제 정자 들어가는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120도, 60도 특수각이니까 뭐가 더 편할 수 있다고? 수선해발을 내린 길이가 더 편할 수 있다고. 이 자리를 60도를 끼고 내려가면 이 길이는 1이잖아. 그럼 1 곱하기 2니까 2인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답이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이게 내적이야. 오케이? 그래, 80. 제곱해요. A 벡터의 크기 줬고 B 벡터의 크기 줬고 보통은 갖고 하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얘는 보니까 이건 분배하면 A 제곱이지. 그러니까 4인 건 알겠어요. 뭐만 더 알면 돼. A 내적 B만 찾으면 되지. 이해되고 있어? 그 A 내적 B는 얘를 뭐 하면 생긴다고? 제곱하면 생긴다고. 그럼 A 크기, B 크기 있으니까 A 내적 B 구할 수 있잖아. 그럼 A, B 크기도 있으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모두 구할 수 있다고? 각도 구할 수 있다고. 크기 코사인이 내적이니까. 오케이? 그건 니네가 하고. 생략. 마스터. 이게 끝이네? 와, 끝났다. 조용히 해. 렛츠고. 82. 마지막. 좀 일찍 끝내줄게. 뭐? 야, 씨, 우리 맨날 10시 넘어서 시작하잖아. 그리고 맨날 끝나는 거 무슨 50분 이러면. A, B는 얼마? 15.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 있고,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BD는 8. 뭐 이유가 있으니까 좋겠지? 그럼 BA 내적 BI. BA 내적 BI. 그러니까 이런 내적을 하려면 크게 곱하기 코사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계산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만. 그렇게만 하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그럼 두 번째 정의는 뭐였는데?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와 길이의 곱이 내적이라 그랬잖아. 이렇게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얘 얼마야? 얘가 8이면 얘도 8인 거지. 그래서 8 곱하기 15. 그래서 답이 120이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크게 코사인도 중요하지만 수선의 발도 중요하다. 오케이? 알겠냐고. 끝.